반갑습니다. 저 그냥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한 달 용돈이 얼마예요? 저 문득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한 달에 한 2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적은 돈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 특히 초등학교 때 특히 엄마가 어디 가시면요. 저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여동생이랑 이렇게 밖에 나가서 짜장면 사 먹으라고 1,000원짜리 2장 놓고 갔어요. 그러면 그걸로 진짜 짜장면 2그릇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2만 원과 제가 어렸을 때 그 한 달 용돈 2만 원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겠지. 그 당시에 흰우유 200ml 한 팩이 지금 한 얼마쯤 되죠, 감독님? 한 1,000원 넘나? 한 1,200~300원 하나요? 그 정도 하나요? 아, 그 정도 한다고 해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어서. 저 어릴 때는 우유가 딱 그 미리수에 맞춰서 금액이었어요. 200ml는 딱 200원 정도 했었고, 한 1리터짜리는 1000ml라서 한 1,000원 정도 했거든요. 지금은 우유 1리터짜리 마트에 사러 가도 기본적으로 막 꽤 비싸더라고요. 막 싼 게 한 2~3,000원씩 하는 것 같고, 비싼 거 뭐 5,000원씩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그리고 돈, 이 둘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굉장히 밀접합니다. 돈이라는 거에 있어서 시간 개념을 빼고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10,000원이랑 한 30~40년 전에 10,000원이랑 완전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금 쉬는 시간에 검색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에 보면 언급이 되더라고요. 대치동에, 서울 강남에 있는 대치동에 음마아파트라고 있어요. 약간 재건축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는 아파트거든요. 그 아파트가 지금은 30평이 한 시세가 14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30년 전에 분양을 할 때만 해도 5천만 원이었대요. 그게 30년 전에. 그러면 30년 전에 5천만 원이었고 지금 한 14억이라 셈 치면 근 한 28배, 30배가 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에 5천만 원, 30년 전 5천만 원으로 집 한 채 살 수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 시세, 2018년에 제가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는 5천만 원 가지고 그 30평형의 음마아파트에 뭐 화장실 한 칸도 못 사지 않을까요? 30분의 1 금액밖에 안 되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그때 5천만 원이랑 지금 5천만 원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럼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자란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 이자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돈에 있어서 시간을 빼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친구끼리 지금 떡볶이 먹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침에 돈 하나도 안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5,000원만 빌려줘 하고 내일 갚을 때 5,000원 갚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좀 단위가 커진다고 생각해봐요. 5,000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500만 원 빌립니다. 근데 이거를 또 당장 그 다음날 갚는 게 아니라 한 1년, 2년 뒤에 갚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뭔가 시간에 대한 그걸 고려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만약에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30년 전에 누군가가 5천만 원 빌렸어요. 그리고 나서 30년 전에 5천만 원 빌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 5천만 원으로 그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 30평형 아파트를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0년 뒤에 나타나더니 그때 내가 30년 전에 너한테 5천만 원 빌렸지. 진짜 미안하다 하면서 5천만 원을 줘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게 바람직하냐고요. 30년 전에 5천만 원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던 돈이고 지금 5천만 원은 그거 가지고 그때 그 한 채 살 수 있던 아파트에 30분의 1도 못 사요. 그쵸? 진짜 신발 벗는 현관만큼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부당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뭐 돈을 거래하고 돈이 오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자 개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그 이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등비수열 지난 시간에 합공식 배웠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우선은요. 우리 교재 281페이지에 있는 유제 4번이랑 4-2번 먼저 처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자 이야기들 연결해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여기로 한번 가보자. 수열 AN의 첫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잡고 SN이 2 곱하기 5 n 플러스 1 더하기 K일 때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 풀기 전에 이게 바로 지난 강만 하더라도 우리가 좀 그래요. 많이 있잖아요. 네. 등비 수열의 합공식 여러분들 정확히 지금 저한테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유도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저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생각 잘 안 나?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하면 되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비 수열의 합공식 다시 한번 써보자. S에는 사실 R을 먼저 써도 되고 E를 먼저 써도 돼. 똑같았지. R-1에 A에다가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사실 이 꼴을 잘 보면은 이런 꼴을 갖고 있거든. R-1에 A에다가 R에 N제곱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자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달고 R-1분의 A 이렇게 처리가 된단 말이야. 등비 수열의 합은 이런 꼴을 하고 있네. R-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 꼴을 하고 있네. 그냥 요거를 전개해 줬습니다. 괄호를 그냥 풀어줬어요. 그쵸? 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SN이 봐라. 2 곱하기 5에 n 플러스 1에 플러스 k래 이게 등비 수열이 되게 만들래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 있는 이 꼴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다. 지금 보면 R에 n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건 5에 n 플러스 1 되어 있어. 아, 이거 n인데 이거는 n 플러스 1이라서 못 풀어요. 아니요. 잘 봐요. 이거 잘 보면 2 곱하기 5로 만들어주면 2 곱하기 5에 n제곱 취해줄 수 있잖아. 아, 다시 미안. 5에 n 플러스 1이면 2에다가 5에 한 번 곱하고 거기에다 5에 n제곱 이렇게 취해줄 수 있잖아. 그치? 5에 n 플러스 1이면 5 곱하기 5에 n제곱. 그쵸? 지수법칙. 그럼 거기에다 지금 더하기 k 이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야. 그쵸? 네.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10 곱하기 5에 n제곱에다가 플러스 k꼴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이게 등비 수열되어야만 한대. 아니 그러면 지금 잘 보면요. R의 n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들을 봐봐. 그러면 R-1분의 A 똑같아요. 그쵸? 마이너스 이후의 식도 보면 똑같아. 얘네들이 어때? 완전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등비 수열의 합은 항상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지금 5의 n제곱 이렇게 들어가주면 어떻게 돼야 될까? 여기 10이랑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만들려고 마이너스 해주면 마이너스 k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되면 돼? 완전히 같아지면 돼. 여기 같아지면 돼. 여기 같아지면 돼. 그치? 따라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k가 1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k가 10? 그러면 k는 얼마?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줘도 사실은 답은 나와요.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자 아니면 이렇게 가자. 등차 수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열의 합 S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SN에다가 빼기 SN-1을 해주면 이건요 항상 AN이 돼요. 근데 단 주의할 게 있어. N은 2 이상에서만 성립을 해요. 아 이렇게 쓰니까 너무 어렵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SN에다가 빼기 SN-1을 해줬더니 AN이 남는데 N이 2 이상에서만 성립을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예를 들어서 봐라. S10에다가 빼기 S9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S10의 뜻이 뭐예요? A1부터 시작해서 A10까지 다 더하라는 얘기야. A1부터 시작해서 A2에서 어디까지? 다다다다 A9, A10까지 다 더하라는 얘기. 그치? 자, 거기에다 뺀대요. 뭘 빼래? S9를 빼래. 그럼 A1부터 A2에서 어디까지? A9까지 합한 걸 빼래. 마이너스니까 빼래. 자, 그러면 같은 거에서 같은 거 빠지면 싹 사라지자. 0대자. 날리고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뭐만 남아? A10만 남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SN에다가 SN-1 해주면 맨 마지막에 있던 AN만 남는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수열 이야기할 때 출석번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럽니다. 아, 지금 출석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요 앞으로 잠깐 나와볼까?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에서 10번까지 선생님 있는 대로 이렇게 섰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막 이래요. 자, 이 중에서 1번부터 9번까지는 복도에 나가 이래. 그러면 몇 번만 약간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출석번호 10번만 심장이 두근두근해. 왜 이미지쌤 왜 나만 부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갔지? 1번부터 10번까지 다 더해줘. 거기에다가 1번부터 9번까지 다 빼버리면 맨 끝에 하나만 남을 거 아니야. 10번만 남아서 나 뭐 잘못했나?
너 뭐 했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똑같아.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1번부터 9번까지 복도 나가 해버리면 마지막에 있던 10번만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다 모은다. 그 상태에서 마지막 한 명만 빼고 다 빼버리는 거야. 다 빼버려. 그러면 마지막에 AN 마지막 번호만 남는 거예요. 이해갔죠? 근데 이건 항상 n이 2 이상에서만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수열이라는 거 자체가 A1부터 시작하잖아. 출석 번호는 1번부터 시작하잖아. 뭐 저희 학교는 굉장히 특이해서요. 출석 번호가 마이너스 2129번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학교는 없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1번 시작하잖아. 그치? 자, 수열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1 돼야 된단 말이야. S0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S-2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쵸? N-1이 1부터 정의돼야 되니까 N은 2 이상에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N이 예를 들어서 N이라는 식이야. 근데 SN 요 식 하나 달랑 가지고 요식 달랑 하나 가지고 AN 값을 구할 수 있는가? AN 수열 구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할 수 있어. 왜? SN이 N이면 SN-1은 뭘까? N 자리에 N-1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N-1이야. 그치? 그럼 빼보자고. 빼버리면 자 AN만 남죠. SN에다가 SN-1 빼줬으니까 이게 N까지 그 전까지 싹 다 빼. 그럼 맨 마지막 AN만 남아.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되잖아요. N에다가 N 빼주면 사라지고요. 마마 만났으니까 플러스 1이지. 하나 작은 거 뺐으니까 1 남잖아. 그래서 AN은 1인데 단 주의할 게 보통 쓸 때는 N이 2 이상에서만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럼 첫 번째 항은 뭔데요? 여기서 찾는 거지. SN이 그냥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야. A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1이잖아. 아니 선생님 어차피 AN이 1이면 N이 2 이상에서 쓸 필요 없이 첫 번째 항부터 1입니다 라고 쓰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써요? 왜 이렇게 쓰는지 알겠죠? 이거 분명히 그 유빈쌤과 등비수열 학공식에서 체크했을 거야. 이게 그 학교 시험에서 어떤 걸 선생님이 너희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어떤 걸 시험에 낼까요?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문제들, 잘 틀리는 요소들, 잘 헷갈려하는 요소들을 시험에 낼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떤 부분을 시험을 내냐면 이렇게 A1이랑 그 다음에 그냥 AN식이 그냥 다 동일해서 쭉 가는 이런 수열이 아닌 문제들을 내. 예를 들어서 봐라. 자, 요게 N제곱이에요. 만약에 SN이 N제곱이고 거기에 플러스 1 됐어. SN식이 이렇대. 자, 그러면 SN-1은 아까랑 동일하게 가보자. 그러면 N-1의 제곱에 플러스 1이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봤다. 오른쪽 식을. 그러면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N에다가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서 2가 돼요. 그쵸? 그래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SN에다가 SN-1을 쭉 빼봤습니다. 1번부터 N번까지 중에서 마지막 사람 남기고 다 뺐어요. 그러면 여기는 AN만 남죠. 자, 그리고 남은 부분을 처리해보자. 그럼 N제곱에서 N제곱 뺐고요. 그 다음에 자, 마 만났으니까 플러스 2N 돼요. 그쵸? 네. 자, 1에다가 빼기 2 해주면 마이너스 1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 AN은 2N-1이구나 라고 쓰면 안 되지. N이 2 이상에서만 성립합니다 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2부터 넣어주면 A1이 뭔지 모르겠지만 A2는 그럼 여기 2 넣어주면 3돼. 그 다음에 여기 N자리 3 넣어주면 6 빼기 1이라서 5돼. 자, 여기에다 4 넣어주면 8 빼기 1이라서 7돼. 그 다음이 9되고 11되고 이렇게 가는 수열인데 그럼 AN은 대체 뭔데요? A1은 여기에서 1을 넣어주면 2 빼기 1이라서 1 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1 맞을까? 아니야. 왜? N이 2 이상에서만 성립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대체 뭔데? A1은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요거는 S1이랑 같아져야 되거든. 자, 여기다 1 넣어주면 1 더하기 1에서 2야, 2. 이거 2야. 그래서 이 수열은 1, 3, 5, 7, 9가 아니라 2, 3, 5, 7, 9, 11 이렇게 진행하는 수열인 거예요. 알겠죠? 네. 아, 선생님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얘들아. AN은 문제에 나와 있던 식이 아니야. 문제에 나와 있었던 건 뭔데? 요 식 하나 나와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식에다가 N자리 1 넣어서 A1 구하는 게 맞아. 알았어? 그래서 정리를 한다. SN의 식이 주어져 있으면 N항까지 합이 주어져 있으면 일반항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알겠지? 어차피 이 식으로 AN값 구해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문제도 아까 이렇게 해서 답은 낼 수 있어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풀 수도 있어. 등비수열 되어야 한다 했으니까 첫 번째 항이 뭡니까? 여기에다가 1 넣어주면 되는 거라서 자, 2 곱하기 자, 여기에다 1 넣어줍시다. 그럼 25 되죠?
5의 제곱 거기에다 플러스 K야. 그치? 그럼 요거는 50 플러스 K 돼요. 그쵸? 네. 자, 그러면 A2도 구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여기 S2 구해버리면 S2는 A1에다가 플러스 A2거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2 넣어봅시다. 그러면 2 곱하기 5의 세제곱 플러스 K예요. 그쵸? 그럼 이거 얼마가 돼? 125 곱하기 2 해주면 250이죠. 250 더하기 K예요. 250 더하기 K. 근데 아까 전에 이게 50 플러스 K라면서요. 그러면 요거는 A2는 대체 얼마였을까? 50 더하기 K에다가 A2 더해서 여기 50 플러스 K 거기에다 A2 더해서 250 더하기 K래. 그럼 이거 200이었겠지. 50 플러스 K에다 200 더했겠지. 그래서 A2는 200이에요. 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A3도 구해낼 수 있지. A3도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S3 구해버리면 되잖아. S3은 A1, A2, A3 구해준 거니까 여기서 또 K에 대한 식 잡아줄 수 있죠.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결과적으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K는 마이너스 10 나와요. 알겠죠? 네. 자, 이제 4-1번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이제 4-2번도 같이 한번 가보자. 근데 형태가 굉장히 비슷해서요. 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잡고요. 자, 이게 등비 수열이 될 때 P의 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와 동일하게 일단은 가보자. SN은 그러면 아까 기억나지? 어떤 꼴을 하고 있었어? R-1에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괄호를 전개해주면 R-1에 A에 R의 N제곱에 마이너스 달고 R-1에 A 이렇게 처리가 되더라 라는 거 아까 방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R의 N제곱에 곱해진 이 덩어리랑 빼지는 덩어리랑 어때? 같아. 완전히 일치해. 그치? 자, 좋아요. 그러면 여기 이 식을 다시 한번 나타내보자. SN은 P 곱하기 2의 2n입니다. 자, 2의 2n이면 요거는 2의 제곱을 n번 곱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 맞지? 그럼 2의 제곱은 얼마예요? 이 2는 4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P 곱하기 4의 n제곱 빼기 1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그쵸? 네. 그러면 아까 전에 4의 n제곱, R의 n제곱이네? 그럼 P는 요거랑 어떻게 돼야 돼? 같아져야 돼. 그치? 따라서 P는 얼마가 된다? 12 이렇게 바로 계산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해도 좋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줘? 아까 했던 방식으로 그냥 다 구해줘도 돼. 예를 들어서 A1은 여기 1 넣어주는 거다. n자리에. 그치?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4P 빼기 12지. 그치? 네. 자, 그러면 S2도 한번 가볼게요. S2는 그러면 P 곱하기 여기다가 2가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2에 4제곱 해주면 16 돼요. 거기 빼기 12입니다. 그죠? 그러면 16P 빼기 12란 말이야. 그러면 A2는 대체 얼마였을까? 요거는 A1에다가 더하기 A2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해주면 16P 빼기 12가 A1 4P 빼기 12에다가 A2 더한 거랑 같아질 수가 있을까? A2가 그러면 12P가 되면 되겠지. 그럼 더해서 16P 빼기 12니까. 그치?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S3도 구할 수 있겠죠. S3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에다 숫자만 넣어주면 됩니다. 숫자 넣어볼게요. 그러면 n자리 3 넣어주면 2의 6제곱. 그 64지. 그럼 64P 빼기 12예요. 그쵸?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하는 거지. 아까 전에 A1, A2 더해서 얼마였다? 16P 빼기 12였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64P가 되었어. 그러면 A3은 대체 몇 P였던 걸까? 16P 마이너스 12에다가 A3을 더해서 이 값이 나왔다고. 이거지.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6, 그러면 48P죠. 네.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P가 계산해낼 수도 있어. A2에 대해 A3 가는 거 보면 등비수열인데 4가 곱해졌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 4가 곱해져서 이 값이 나오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 4P 마이너스 12에다 4를 곱해주면 16P에다가 마이너스 48 해준 게 12P 계산되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넘겨주면 4P가 48이 되니까 따라서 P는 12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다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2는 S2에다가 빼기 S1 해주면 돼요. 맞죠? 1번, 2번 합한 거에서 1번 빼버리면 돼. 자, A3은 그러면 S3에다가 빼기 S2 해주면 돼요. 출석번호 1, 2, 3번 다 모여. 1번, 2번 복도로 나가. 그럼 3번만 남는다고. 이거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요것만 정리를 합시다.
SN식이 주어지면 그 수열을 간접적으로 다 보여줬어요. 네, 그냥 AN이 뭐 N제곱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좀 쉽게 느껴. 뭐 1, 4, 9, 16, 25 이렇게 제곱수 수열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아차린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SN이 N제곱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운 느낌을 받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똑같아. 한 단계만 거쳐주면 그냥 수열에 대해서 다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게 식이 나왔어. 만약에 P 대신에 뭐 숫자로 나와. 뭐 1이든. 이렇게 나오면 사실 수열 이미 확정됐어. 왜? 여기에다 그냥 숫자만 넣어주면 되거든. 또는 SN에다가 빼기 SN-1 해주면 AN이라는 관계식 얻어낼 수가 있거든. 알겠죠? 네. 자, 확실히 이렇게 눈으로 사진 한번 찍어요. SN에다가 빼기 SN-1은 뭐가 된다? AN이 된다. SN에다가 SN-1 빼주면 AN이 된다.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원리학계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네. 가볼게요. 먼저 제가 그 개념 부분에서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 일단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리 합계. 자, 원이 뭐냐면 근본 원인데 원금이란 개념이야. 원금. 거기에다가 자, 이자가 붙어요. 그리고 나서 원금이랑 이자를 합한 게 쉽게 얘기해서 원리 합계야. 원금이랑 이자를 합해서 계산하여라 라는 뜻이에요. 원리 합계. 그리고 복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리라는 건 뭐냐면 그 이자를 붙는 방식에 있어서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진짜 그 은행 앞에 현수막들 보면 막 2.4%, 뭐 2.5% 이렇게 써놨어. 그 얘기는 2.4나 2.5가 엄청 좋은 금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줍니다 하고 굉장히 뭐 약간 광고성으로 붙여놓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도 이자가 많이 주는 편이란 얘기인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08, 9년 정도만 하더라도 막 저축은행 이런 데서는 이자가 막 10%씩도 막 붙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돈을 이렇게 묶어두면 10% 이자가 붙어서. 근데 지금은 그런 상품이 아예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물가 상승률이란 말도 있거든? 들어본 적 있죠? 뉴스에서. 그럼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연 이율이 만약에 3%인데 물가 상승률이 5%야. 그러면 내가 똑같은 월급이 만약에 동일하게 유지가 되더라도 사실 나는 더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이자라는 말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단리랑 복리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자. 아까 그 2008, 9년 때 막 10% 주던 그때 라면 지금은 막 3% 이래요. 그래서 문제도 보면 3%로 많이 나오더라고. 자, 만약 10% 상품이 있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 했더니 갑자기 1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100만 원. 근데 쓰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고생해서 벌어가지고 이 100만 원을 차마 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넣으려고 합니다. 자, 1년 이율이 예를 들어서 10%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1년 지나면 얘는 100만 원에 대해서 10%가 붙는 거라서 1.1 곱해버리면 돼. 맞지? 10%라는 건 10분의 1, 0.1이 늘어나는 거니까 원래 1에 대해서 1.1배로 늘어난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게 1년 지났는데 깜빡한 거예요. 막 대학교 다니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래서 이게 돈이 있는지 모르고 1년이 또 올랐어. 그러면 만약에 복리라면 자, 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10%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얼마야? 110만 원 있잖아. 110만 원 됐지. 1년 돼서 10만 원 이자가 붙었지. 그럼 110만 원에 대해서 다시 1.1이 다시 한번 더 붙는 거야. 그 다음 2년 차에. 이해갔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100만 원에 1.1의 이자가 2번 붙은 거예요. 맞지? 1년에 1.1배 늘어나는 거니까 1.1배 확대됐다라는 얘기잖아. 1년 뒤에는 그 금액 대비 1.1이 늘어나. 자, 이게 복리가 되는 거고 단리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10%로 단리로 준다 해주면 자, 100만 원이야. 자, 이게 1년 묵히면 여기에 대해서 10만 원이 붙는 거라서 100만 원에다가 다시 한번 10만 원이 붙어요. 110만 원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랑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차이가 나.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애시당초 이 100만 원에 대한 10%만 계속 붙어. 100만 원에서 10만 원 붙은 상태에서 다시 10만 원 붙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기에 대한 10%가 이후에 계속 이자로 붙는 게 단리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맨 처음에 초기 원금에 대해서 10%씩 계속해서 올려가는 거고 복리는 뭐야? 그 전해, 여기 전해 거기 기준으로 1.1%
1.1이 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10%씩 더 늘어나는 거야. 이해갔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냐면 봐라. 여기서는 110만 원이었고 2년 차 이게 계산해주면 121만 원이거든. 그지? 근데 얘는 110만 원이다? 근데 그 다음에 120만 원이야. 그 다음 뭘까? 130만 원 되겠지. 3년 차 묵히면. 근데 얘는 121에 대해서 다시 한번 1.1부터 그러면 121, 121 이렇게 해주면 1331 이때 되면 133만 1,000원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어떤 게 더 유리해? 너희가 은행에 많이 갔어. 그때 은행 직원이 이게 복리 상품이 있고 달리 상품이 있는데 뭘 넣으실래요?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지센과 복리와 달리라는 걸 배웠으니까 나는 복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이해갔지? 왜냐면 이게 3년차 지났을 때 이게 3만 원 차이가 나잖아. 근데 이거 봐라. 이게 100만 원이었으니까 3만 원 차이가 나는 거지. 그 왜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횡령 뭐 22조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 22조. 전 상상도 안 돼요. 수학 선생님이지만 22조란 말이 상상도 안 돼. 만약에 100만 원이 아니라 100억이었다면 이게 3년 차이로 얼마 차이가 나는 거야? 3억 차이가 나는 거야. 만약에 100조야? 그럼 몇 초 차이가 나는 거야? 3조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22조에 대해서 이제 체감을 하자면 예수가 태어났던 그 해부터 시작해서 매일 3천만 원씩 쓰더라도 현재까지 쓰더라도 2018년까지 쓰더라도 다 쓸 수가 없는 돈이 22조라고 해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해갔지? 복리라는 건 매해 10%씩 이자가 가만히 돼서 만약에 10% 이자라면 1.1씩 매해 곱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매해 곱해진다라는 얘기를 생각해봐. 1.1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곱해진다라는 것 자체가 등비수열이잖아. 그치? 아까 전에 100만 원에 1.1 한 번 곱해서 110만 원. 100만 원에 두 번 곱해졌더니 1.1의 제곱 곱해져서 121만 원. 그치? 거기에다가 만약에 3년 차가 되면 100만 원에다가 1.1이 세 번 곱해져서 얼마죠? 133만 1,000원이 됐나? 그지? 그러니까 자 복리로 계산하는 그 원금이 불어가는 과정 자체가 등비수열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 합 배우면서 원리학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연이율 10%입니다. 1년마다 원금의 10%를 이자로 갖는다. 원금이 100만 원이었으면 원리학계 1년 지났을 때 110만 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방금 설명드렸죠. 네. 자, 그래서 원리학계라는 건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해준 게 이자가 된다. 뭐 당연하죠. 10% 이율이에요. 그러면 이자는 아까 100만 원의 10%니까 얼마야? 10만 원 본다라는 얘기예요. 원리합계라는 건 원금 플러스 이자야. 그러니까 통장 잔액을 보면 원금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네. 사실 요즘은 저는 이자라는 걸 체감을 잘 못하겠어요. 가끔 그 통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몇 원 단위로 붙어 있어요. 요즘은 막 1원, 2원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통장 잔고에 521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자가 붙었구나 이런 느낌이지 막 이자가 붙는다라는 거 별로 체감을 못하고 있다.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이율 자체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문제에서 보면 그 이율 원리학계 문제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문제에서 보면 한 7%, 8%, 10% 문제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수학의 왕도도 봤더니 다 4%, 3%더라고요. 네. 시대에 맞춰서 교재도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원금 A, 연이율 R의 복리로 계산할 때 3년 후에 원리 합계는 대체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는데요. 원금 A로 시작을 한 거야. 1년 후에는 A에다가 AR, 이게 뭐였어? 이자였으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이야. 이렇게 쓰는 거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10%면 1.1배로 늘어나는 거죠. 내가 100만 원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110만 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자, 2년 후에는 그게 이자가 두 번 붙어서 A 곱하기 1.1의 제곱이었어. 이해가지? 아까 121만 원 됐다고. 자, 이제 3년 후면 1.1에 세 번 지수로 올라갑니다. 즉 1.1배씩 확대가 몇 번 된 거야? 3번 된 거야. 그래서 133만 1,000원 된 거라고. 그죠? 네. 자,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추가가 되면 돈은 더 늘어나거나 뭐 불거나 뭐 이런 걸 감안을 해줘야 돼요. 아까 제가 강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음마아파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돼. 만약에 그 타임머신이 있다라고 상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시간을 되돌린다면 이런 상품들을 미리 사놓는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요 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원리학계가 왜 어렵냐면 연말이다, 연초다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 근데 이건 그림으로 봐도 사실은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문제 보면서 봐야 되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봐. 자, A1을 넣었어. 그러면 1년 후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이야. 이렇게 쓰니까 어렵지. 만약에 연이율이 10%면 이율이 0.1인 거야. 0.1. 그러니까 1을 넣었으면 그 다음에 1.1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1.1배로 찐다라는 얘기인데 1.1배로 확대된다라는 얘기인데 내가 100만 원을 넣었으니까 100에 대해서 1.1을 곱해주는 거야. 그치? 2년 지나면 이제 1년마다 10%씩 늘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1.1이 한 번 더 뻥튀기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된 거고 3년 뒤에는 이만큼, n년 후에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만큼 된 거야. 그러면 자 지금 봐라. 이것들이 다 어떤 꼴을 하고 있어? 등비수열 꼴을 하고 있어. 만약에 등비수열로 본다면 첫 항 A로 본다면 공비가 1 플러스 R 꼴을 하고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자 그냥 돈을 이렇게 묵혀뒀습니다. 그러면 n년 지났을 때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꼴이 되어 있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살면서 세뱃돈을 한 번도 안 썼다. 부모님이 잠깐 쓰고 갚을게 라고 했을 때도 꼭 손에 쥐고 있었다. 그래서 평생 제가 대학교 갈 때 세뱃돈을 다 모아봤더니 2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이거 일단은 묵히자. 그리고 내가 20살에 묵혀놓고 만약에 30살에 내가 이걸로 뭐 차라도 하나 사야겠다. 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자가 말도 안 되지만 10%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에다가 0.1 더해서 1.1배로 늘어나 한 해마다. 근데 10번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만큼이 언제? 여러분들의 30살에 계좌 통장 안에 이만큼 돈이 들어있을 거야.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 쭉 한번 가봅시다. 우리 4-2번까지 문제 풀었으니까요. 5-1번부터 같이 한번 가볼게요. 5-1번 같이 한번 가보자. 자, 요거는 원리학계 문제는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가볼게요. 서양 음악 12음계에서 음의 주파수는 반음 올라갈 때마다 일정 비율로 높아져서 12반음이 올라가면 2배가 되는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림에 피아노 건반에 표시된 각 음의 주파수를 A1, A2 해서 A13까지 주었을 때 이 값을 계산하래요. 그래서 요거를 그 등비수열의 합골을 이용해서 요걸 S8이라고 잡고 요거를 S12에다가 빼기 S8 해줘도 되지. 이가 수속번호 9번부터 12번까지 모여라 라는 건 1번부터 12번까지 일단 모아. 그 상태에서 1번부터 8번까지 빼버리면 뭐가 될까? 그러면 9번부터 12번까지만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우리 아까 그 공식 그대로 해서 요거 계산해줘도 상관없어요. 네,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항도 모르고 지금 나와 있는 거 공기에 대한 정보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S8은 일단 R-1에 자 불러보자. A에 뭐 해주면 돼? R에 8제곱 마이너스 1 해주면 돼. 맞지? 자, S12는 뭐가 돼요? R-1에 첫 번째 항 A에다가 R에 1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 그치? 자, 이제 S8도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러면 R-1에 A 해주고 R에 8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뭔가 공통된 게 아래 위로 쭉쭉쭉쭉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통된 것들을 한번 처리해보자. R-1분의 A가 다 공통으로 들어있어. 그래서 여기도 R에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돼. 그치? 자, 여기도 잘 한번 봤다. 그랬더니 R-1분의 A가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들 분모 부분을 정리해보자. 그러면 R에 12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 달았으니까 마이너스 R에 8제곱에다가 자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여기는 뭐야? 다시 한번 플러스 1 된단 말이야. 그럼 사라지잖아.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그죠? 아니 분모 분자에 똑같은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분시켜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결과적으로 뭐가 돼? 이렇게 처리해주면 R에 8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R에 12제곱 마이너스 R에 8제곱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 분모에서 공통으로 R의 8제곱, R의 8제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R의 8제곱 밖으로 끄집어낼게요. 그러면 12였으니까 R을 4번 더 곱해줘야 되고 빼기 1 이렇게 계산되죠. 자, 위에는 뭐가 돼? R의 8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잠시 생각해보면 R의 4제곱을 예를 들어서 뭐 네모라고 해봐요. 그럼 이거는 네모 빼기 1이야.
이건 뭘까? 아래 8제곱은 아래 4제곱을 어떻게 제곱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네모 제곱에다가 빼기 1인 거거든. 그럼 빼기고 여기는 제곱 빼기 제곱이에요. 이거 뭔가 합차가 생각나지?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래 8제곱에 아래 4제곱 플러스 1입니다. 아, 조금 빨랐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아래 8제곱 마이너스 1은 아래 4제곱에 제곱해주고 거기에 빼기 1의 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합차 쪼개주면 아래 4제곱 플러스 1에다가 아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되는 거라서 약분해주면 여기 이 부분만 남아요. 그죠? 네. 자, 이러고 나면 자 문제에서 첫 번째 항 뭐 A, 뭐 도일 때, 뭐 A1일 때 주파수 이런 게 안 나왔습니다. 어차피 필요 없네요. 이 결과적으로는 아래 8제곱, 아래 4제곱 값만 구해주면 돼. 근데 자, 그 공비 역할을 하는 게 12반은 올라가면 이게 2배가 된대요. 요것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래 4제곱, 아래 8제곱 어떻게 해주면 될까? 12랑 3입니다. 12에다가 3분의 1 곱해주면 돼. 즉 아래 12제곱에 3분의 1 곱해주면 이게 얼마가 돼? 4가 된다고. 미안. 아래 12에 3분의 1 해주면 아래 4제곱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그죠? 12 곱하기 3분의 1이라서 아래 4제곱 처리가 되지. 그러면 아까 전에 2였거든요. 얼마가? 아래 12제곱이. 그러면 이거는 2의 3분의 1이란 말이야. 맞아? 요 알맹이가 얼마였어? 2였다고. 그러니까 2의 3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러면 2의 3분의 1 더하기 1 되고 자 그러면 아래 8제곱 뭐라고 얘기해주면 될까? 아까 아래 4제곱이 2의 3분의 1 지수 올라옵니다. 8제곱이면 여기 양변 제곱해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마야? 2의 3분의 2 이렇게 계산되겠지. 그치? 이게 끝이야. 자, 5-1번은 등비수열의 합공식 그대로 적용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계산이 은근 지수 관련된 이야기였어. 그래서 조금 마지막에 답 쓰면서 이거 맞나? 나 제대로 푼 건가?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6-1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6-1번 풀면서 원리학계 제가 이렇게 좀 설명만 쭉 길었고 문제로 보여드리진 않았잖아요. 6-1번 통해서 싹 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2018년 초부터 2037년 초까지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서 2037년 말에 원리학계가 3,120만 원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 연이율 4%의 복리로 계산할 때 매년 초에 얼마씩 적립해야 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자, 우리 이거를 현실로 끌고 오자. 현실로 끌고 와서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자. 2018년 초부터 2037년 초까지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요. 이게 나도 고등학교 때 그때는 원리학계가요 더 복잡했어요. 그 당시에는 막 이거를 적금 거기에다 대출, 연금 되게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요즘은 적금 관련된 문제들만 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진짜 헷갈렸던 이유가 그게 너무 헷갈렸어. 그때는 뭐 기수불 뭐 이러면서 뭐 연초에 넣을 때 연말에 넣을 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복잡한 정보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생님 그게 헷갈렸거든. 연초랑 연말이랑 이게 뭐 어떻다는 건데 2018년 초에 넣은 거랑 말에 넣은 거랑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는데 2018년에 넣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자라는 것 자체가 시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돈에 있어서 시간을 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초랑 연말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 그래서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자, 지금부터 이렇게 정리해. 왜냐하면 제가 너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방식은 연초라고 하면 1월 1일로 봐. 무조건 1월 1일로 봐. 3월도 연초잖아. 그런 거 없어. 복잡해.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1월 1일로 봐. 1월 1일. 항상 1월 1일 딱 그 동해물과 해가 뜨자마자가 연초예요. 그럼 연말은 언제? 연말은 항상 12월 말일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해. 12월 말일에 그 카운트다운 할 때 있잖아요. 잠시 이런 큰 타워에서 막 불꽃 뻥뻥 터지는 그 순간. 그때가 말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자 지금 연초랑 연말이랑 결과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니까 그걸 1년으로 잡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였어. 그래서 고등학생의 이미지는 그 당시에 원리학계가 너무나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사실을 정확히 잘 몰랐던 거야.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는 1년의 차이라는 걸.
그냥 연말 연초인데 왜 이게 일이 더해지는 거, 왜 지수에서 이게 일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를 쥐어 뜯었거든요.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연초는 1월 1일입니다. 뭐 새벽 6시라고 우리끼리 정합시다. 자, 근데 연말은 뭐야? 12월 말일의 밤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을 더듬니? 2018년 초부터, 그러니까 2018년 1월 1일로 생각하자. 1월 1일. 1월 2일. 자, 그때부터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넣을 거예요. 이때 A1은 은행에 넣었어. 그 다음에 자, 2019년 1월 1일에도 언제? 여러분들은 A라는 일정한 금액을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붙냐면 2020년 1월 1일에도 새 마음으로 다시 또 A라는 금액을 뭐 10만 원, 20만 원 계속해서 넣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넣냐면 2037년 초까지 넣어요. 2037년 초니까 2037년 1월 1일까지 A라는 돈을 넣어줍니다. 근데 언제? 2037년 말에 2037년 말일 12월 31일 날, 자, 이때 원리 합계가 여기 다 합한 금액이 얼마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3,120만 원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금액이 2037년 12월 말에,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이 되면 새 마음으로 A1을 은행에 넣어요. 그래서 말일날 얼마가 되길 바래? 3,120만 원이 되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좀 궁금하지 않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2018년이면 제가 촬영하고 있는 올해거든요. 그럼 2037년이면 20년 뒤야. 20년 뒤에 3,120만 원을 모으려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얼마를 넣으면 20년 뒤에 우리가 3천만 원 돈을 가질 수 있는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네, 한번 고민해 보죠. 진짜 얼마를 모아야 되지? 자, 그러면 시간이란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봐라. 이게 어떤 게 적용이 되냐면 2018년부터 2019년 연초까지 예를 들어서 10만 원 넣었잖아. 그럼 1년치 이자가 붙었어. 그치? 그래서 이 금액은 A 곱하기 얼마? 4% 이자면 1.04배로 불어있어요. 1년 지났으니까. 그치? 이해갔어? 만약에 100만 원 넣었으면 여기서는 104만 원이 되어 있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딱 2019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 전년도에 넣었던 돈은 104만 원으로 늘었는데 한 번 더 넣잖아, 새 마음으로. 좋아. 세뱃돈 개념으로 100만 원 다시 또 은행에 넣잖아요. 그러면 2019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만큼 가지고 있을 거야. A에다가 A 플러스 1.04 곱해진 요 두 개의 값의 합이 2019년 1월 1일에 내 통장 잔고일 거야. 통장이 이렇게. 여러분들 통장 쓰지도 않죠? 사실 통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좀 필요 없는 것 같아. 저도 요즘 송금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은행 프로그램 대신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송금하는 어플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도 이제 거의 안 쓰는 것 같아. 자, 어찌됐건 통장에 찍힌 금액이 요거 두 개 합한 만큼 들어있을 거예요. 언제? 2019년 1월 1일에 돈 딱 넣자마자 통장 정리를 딱 하면 이렇게 들어있을 거라고. 이해갔어? 2018 1년 묵혔잖아. 1년 묵힌 거에 대한 이자가 붙은 거야. 자, 그럼 그 다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020년 1월 1일에는 A 넣은 게 이제 이자가 이미 2번 붙었어요. 이게 2년이 지났거든요. 그죠? 네. 그럼 봐. 작년에 2019년에 넣은 돈은 1년 지났으니까 1.04가 한 번 붙었어. 그치? 그리고 2020년 1월 1일 날 내가 또 100만 원 또 넣잖아요. 그죠? 만약에 2020년 1월 1일에 이 돈을 딱 넣자마자 또 통장 정리를 해. 그러면 이 통장 총액이 얼마가 들어있을까? 요거 더한 거, 3개 더한 것만큼 들어있을 거야. 이해 갔어? 2018년에 넣은 돈은 더 많이 불어있을 거고, 그 전년도에 넣은 돈은 조금 불어있을 거고, 지금 막 넣었잖아. 따끈따끈하게 100만 원 딱 바로 입금했잖아. 그럼 얘는 그냥 이자 붙을 시간이 없었던 거야. 얘는 바로 통장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치? 그럼 생각해보자. 2037년 1월 1일에는 도대체 얘가 이자가 몇 번 붙었을까 생각해 주는 거야.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한 번 붙고요. 2020년에 2번 붙었잖아요. 그러면 2037년에는 도대체 몇 번 붙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총 몇 번 붙었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2018년부터 2037년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만큼 붙었거든요. 1.04가 몇 년이 흘렀냐면 19년이 지났어요. 19년. 이게 은근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더라. 보면 정 헷갈리면 이렇게 봐. 2019에서 18 빼잖아. 그럼 1차이잖아. 그러니까 이자가 한 번 붙었어. 2020년에서 18 해주면 차이가 2잖아. 그러니까 2번 붙었어. 그럼 2037에다가 2018을 빼주면 19잖아. 그러니까 19번 붙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험 들어가서도 원리합계 이게 지수 부분이 헷갈리거든. 1을 더해줘야 되는지 빼줘야 되는지. 갑자기 산수가 안 돼. 그러면 굉장히 쉬운 숫자들 위주로 생각을 해요. 저처럼 그냥 단순히 빼가지고 생각해줘도 돼. 그러면 여기 18년에 넣은 돈은 무려 19년에 대한 이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남아있는 돈들을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넣은 거는 요것보다 한 해 부족한 거니까 1년치만큼의 이자가 덜 붙은 거야. 18번 붙었을 거야. 그치? 이렇게 해서 언제? 방금 1월 1일에 A1을 넣은 금액까지 싹 다 더해져 있겠지. 그 해 동안, 19년 동안 돈을 19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 다 합한 게 뭐가 되겠어? 2037년에 벌어지는 통장 잔고가 되죠. 그쵸? 네. 그러면 2037년 월 말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자,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으로 칩니다. 그냥 같은 2037년인데요. 아, 맞아요. 근데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히 1년의 이자가 붙은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2018년 그 올 초에 저희가 뭐 100만 원이든 뭐 A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 얼마가 돼 있을까? 1.04에 여기에다가 19번 붙었는데 1년이 한 번 더 흘렀으니까 20번의 이자가 붙어 있어. 맞지? 자, 그리고 나서 그 2019년 그 전에는 이자가 1년만큼 덜 붙은 거니까 A에다가 1.04에 19제곱 되고. 자, 마지막에 2037년 여러분들 그때 몇 살이요? 만약에 지금 2018년에 18살인 여러분들은 2037년에 37살이 되어 있어요. 되게 남일 같죠? 네. 되게 남일 같지? 문득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2037년에 뭐 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네. 뭐 하고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 그래요? 네. 어디서 공원에서 게이트볼 치고 있지 않을까? 뭐 하고 있을까 대체? 자, 어찌됐건 자, 방금 2037년 1월 1일에 넣은 A는요. 1년이 지났으니까 이자가 한 번 붙었어. 이해갔지? 그래서 자, 이때 통장 잔고는 이것들이 다 더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얼마가 되면 돼? 3,120만 원이 되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것들을 싹 다 더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들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A의 1.04에다가 자, 이게 뭐 1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서까지 간다? 쭉쭉쭉쭉 다 더해져요. 마지막 항이 1.04에 20이 되도록 싹 다 더해준 겁니다. 맞죠? 1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2년 칠 거고 그 다음에서 19년 치고 그 다음 20년 치에서 이자가 싹 붙은 것들. 그러니까 총 우리가 20번 돈을 넣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붙은 것들도 있고 이자가 조금 붙은 것들도 있고 싹 다 더해준 거라고. 다 더해주면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요거를 봤더니 등비수열의 합인 거예요. 그쵸?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에 넣는다. 자, 등비수열 합공식 분명히 가자. 그러면 첫 번째 항 A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A라고 했던 게 사실 이거야. 첫 번째 항이야. 첫 항. 그치? 첫 항이 이거야. 그럼 공비는 뭘까? 여기에서 공비가 1.04예요. 1.04씩 계속 곱해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공비 빼기 1이에요. 그럼 1.04 빼기 1이야. 그치? 첫 번째 항이 뭔데? A 곱하기 1.04였잖아. 첫 번째 항에 자, 지금부터 뭐 해줄까요? 1.04 아래 n제곱 취해주는데 전체 몇 개야? 1부터 시작해서 20개면 전체 20개지. 그러면 20 들어가고 거기에다 빼기 1 해주면 되잖아. 그죠? 네, 결국은 요거를 요게 A 때문에 헷갈리면 B 원수열이라고 하고 해서 요거는 B 20의 수열이니까 이거 합은 S 20이 되는 거라서 여기에 20 들어가는 거야. 쌍둥이. 그치?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자, 1.04 빼기 1 해주면 0.04입니다. 그죠? 네. 자, A 곱하기 1.04에다가 자, 1.04에 20제곱 이거 계산 못 하겠는데. 그래서 문제에 보면 값이 이미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1.04에 20제곱은 2.2로 계산하죠. 요거 2.2라고 보면 2.2에다가 1 빼주면 얼마예요? 1.2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3,120이 되게 만드는 A의 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자, 여기 요렇게 처리해주면 이거 얼마지? 0.044 그 다음에 해주면 30 되겠네. 30. 그렇죠? 네. 자, 30에다 1.04 곱해주면 A 곱하기 그러면 30
11.2. 그렇지. 자, 이게 3,12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 원 단위로 끝났을 때. 그럼 A는 얼마 돼야 될까? 31만 2천 원에다 A를 곱했을 때 3,120만 원이 되는 상황이니까 A는 얼마? 100만 원 되면 되겠다. 만 원 단위 100만 원. 그치? 그래서 보기 4번. 그래서 이제 좀 느껴보면 매년 100만 원씩 넣어요. 여러분들 18살인 제자들이 2018년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항상 100만 원 모아. 1년에 100만 원 모으기 쉽지 않겠다. 그래도 100만 원을 모았어.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계속 매년 1월 1일 날 돈을 넣으면요. 여러분들이 37년이 되었을 때, 2037년이 됐을 때, 지금 2018년에 18살인 여러분들이 37살이 되었을 때 3,120만 원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저금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지금도 좀 경제관념이 없는 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릴 때부터 되게 돈에 대한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자가 어떻다, 뭐 주식이 어떻다,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없었어. 대학 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때는 이제 전공 때문에 막 경제신문 이런 거 맨날 읽었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돈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뒤돌아서 생각했더니 이 원리 합계를 배우는 순간 자체가 여러분들의 이제 20살 이후에 경제 생활에 대한 굉장히 큰 아이디어를 주는 단원이었는데 그걸 몰랐어, 그때는. 그때는 단순히 이게 되게 어려운 계산 공식이다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원리 합계를 이걸 계산하기 위한 정말 틀 자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상상해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부터 100만 원씩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2037년에 3,120만 원 가지게 되는구나. 그것도 4% 이율로. 근데 만약에 지금 이율이 4%가 안 돼. 한 2점 얼마야. 그러면 실제로 3,120만 원까지도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실로 끌고 오면 원리합계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서 종합 문제 풀게요. 네. 자, 저는 다음 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